네, 저번 시간에 빵이야 하고 제대로 저격을 당한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이기도 해요. 자, 저번에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한 영상에 다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이제 남은 종목들 이어서 쭉 한번 근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꿀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마지막에는 영상 말미에는 제가 약속했었다시피 오기야 금이야 하는 종목들을 마지막에 전략과 함께 곁들여서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요때, 진짜 시간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호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삼성화재인데, 이 썸네일로 접근을 해서 분석을 드렸어요. 제가, 요게 언제냐면, 되게 또 오래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오래 안 됐어. 4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준가가 20만 1,000원대, 근데 사실 이게 영상 올라가고 나서 19만 7천원이 맞았는데 요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했냐? 그러면 4월 30일이니까 제가 요때 이야기를 했죠. 이 지점에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꼬리에서 이야기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저를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7% 빠졌다고 혼내셨던 그런 시청자분도 계셨어가지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때 말씀드리면서 DB손해보험 2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이트는 동일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삼성 관련돼서 삼성전자 주식 관련된 이슈도 있고 보험법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혜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2위다. 손해보험주의 2위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오를 종목이다 라고 해서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국채금리가 엄청 바닥을 치고 있죠. 근데도 신기하게 아이고 요건 안 빠져요. 얘는 채권 듀레이션이 좀 길어서 금리 이슈를 많이 받긴 하는데 얘는 금리가 빠져도 금리 수혜주라며 근데 얘는 또 안 빠져. 너무 좋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앞으로 더 확 슛이 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얘 지금 굉장히 아직도 좋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손해율 개선이라든가 코로나 수혜주라든가 뭐 이런 쪽에 모멘텀을 아직도 확실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접근할 수 있냐? 지금 접근할 수 없어요. 좀 많이 올라 있잖아. 최고가 12.43%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가도 거의 9.45%로 10% 정도 구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얘도 지금은 접근할 수 없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꽝 하고 졸업선언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메일유언 말씀드렸었는데 얘도 제가 이때 당시에 요것밖에 눈에 안 보여서 꽂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도 5월 13일이니까 요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때 말씀드리면서 제가 기준가 78,700원 이야기를 드렸는데 얘도 이제 갑자기 쭉 잘 오르죠. 잘 올랐는데 제가 이때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똑같아요. 한국콜마홀딩스랑 현대일리베이랑 똑같습니다. 얘도 대표적으로 중국이 묻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묻은 주식으로 악재 분석을 해서 요것도 안 좋다라고 입장을 바꿨죠. 그래서 그 이후로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많이 빠졌는데 사도 되나요? 아니요. 예. 이슈가 해결이 안 날 겁니다. 중국 쪽 묻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아직도 관심이 없다라고 악재 분석을 마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넷마블 말씀드렸죠. 게임주 중에 사실 얘가 탑픽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인건비 이슈도 굉장히 게임주 중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 악재도 리스크도 감당이 되고 게임주 자체적으로 세븐나이츠 필두로 한 IP 쪽의 라인도 탄탄해서 게임 쪽도 앞으로 샷이 많이 날 예정이고 제2의 나라도 언급을 드렸었고 이제 그것보다도 투자를 굉장히 잘 해놨다. 그래서 하이브 지분이 몇 퍼센트 있고 뭐 다른 쪽에 뭐 지분이 코웨이가 몇 퍼센트 있고 막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상승하락 반복하는 와중에 좀 아까워하면서 이것도 약간 선물조로 드렸단 말이에요. 저희 고객님들 말고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드렸던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아직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아직도 좋겠다. 근데 최근에 또 어제 하필이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얘는 빠질 때마다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굉장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농담 아니라 빠지는 거 언제 나오냐, 왜 다 오르기만 하냐.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빠지는 게 이제 곧 나오겠죠. 자, 이제 한국전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많이 고통받았잖아요. 한국전력.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지금 2016년부터 쭉 빠졌잖아요. 제가 뭐 이때 유튜브를 안 하기도 했는데, 제가 하필이면 이야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만에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 5년 만에 좋으니까, 업황이 좋으니까, 돌리니까 이야기를 하지. 그니까 이게 차트쟁이들, 수급쟁이들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5년 동안 이게 차트가 좋았던 적이 없었을까? 차트를 돌렸던 적이 과연 없었을까? 수급이 좋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까? 그러니까 차트 수급 보면 안 돼요. 기업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기업 본질이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부 관련돼서 대선 앞이라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중에서 탈원전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1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얘도 언제냐? 이제 얘도 제가 두산중공업 막 그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요런 거 엮어서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제가 요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파동이 안정되지 않아서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이게 지금 보니까 막 이렇게 올랐을 텐데, 얘도 이제 같은 날 말씀을 드렸었으면 이때쯤 말씀을 드렸겠는데, 제가 요때 쉽게 말씀드릴 수 없죠. 변동성이 너무 심해질 게 뻔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혜주를 편성을 해서 5개 바운더리 안에서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커버리지에 말씀을 드리면서 얘도 말씀을 드렸는 그 와중에 저는 한국전력을 차라리 안정된 파동하에서 접근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언제냐면 이때 이제 영상이 올라갔죠. 5월 28일이니까 이때입니다. 이제 이때요. 이때 이제 영상이 올라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기준가를 잡았던 게 영상에서 24,900원 한 이때쯤으로 잡았어요. 이때쯤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쭉 잘 올라줬는데 얘가 이때 동결 이슈가 있었죠. 정기요금 동결 이슈가 있어서 빵 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와중에 다시 한번 한국전력 오를 거라고도 최근에 영상을 한 번 더 올렸죠. 한국전력 걱정하지 마세요. 오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로 지금 진짜로 다시 또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10.24%고 현재가 3.01%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직도 좋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요거 탈원전 보존금 선물이 있을 거라고도 요것도 제가 꿀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아직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제넥신 요거는 언제 찾았냐, 생방송 진행하다가 누가 종목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봤는데 제넥신을 좋게 알고 있었는데 이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분석을 조금 더 딥하게 해보고 요거 된다 가자 라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그런 대목입니다. 이때 생방송에 이게 들어왔어. 이게 마이너스 12% 정도, 마이너스 11.92% 요렇게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때 이제 겁이 덜컥 나셨는지 생방송 때 종목 분석을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얘 오히려 좋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6월 15일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제 기준가가 이제 이때쯤에 85,800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기준가를 잡고 나서 14.45%나 요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현재가가 약간 보합 위 정도 있는데, 얘도 이제 좀 단기간에 이 하락분에 대한 회복을 좀 했었기 때문에 얘도 최근 이제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그 이전에 이 음봉이 그 이슈 때문이었잖아. 그래서 쉽게 이거는 이제 장담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이제 요것도 졸업 선언을 했다라고 요렇게 꽝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넥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 이제 가장 최근 거죠. 제가 6월 29일 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거라도 막차 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썸네일 보이시죠? DB손해보험 못 잡으신 분들, 그 다음에 삼성화재 놓치신 분들, 이게 하나는 40%가 넘어가고 하나는 15%가 넘어갔는데 아직도 여의도 소식은 그렇게 못 믿으시면 이거라도 막차 타세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게 현대해상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 요것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6월 29일인데요 6월 29일인데
요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기준가를 25,400원으로 이제 잡게 됩니다. 이때. 자, 요렇게 이제 기준가를 잡고 나서 지금 좀 오르는 듯 싶더니 다시 빠지죠.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400원 대비해서 최고가는 3.54%로 올랐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처음으로 빠진 종목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 2.17% 하락 중입니다. 얘 어떠냐? 네, 아직 좋습니다. 한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 한참 남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제가 7월 말에서 9월 말 미국 인프라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후로는 국채금리를 잡아둘 수 있는 RRP 명레포 이쪽 구간이 단기간으로 모아뒀던 창구 금액이 해소가 될 거다.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장기채에 관한 그런 금리가 확 오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전히 똑같죠. 손해율 개선이 어마무시하고 얘는 밸류가 깡패다. DB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처럼 개별 호재 이슈는 없지만 얘는 밸류가 워낙 깡패다. 그래서 커버리지 3사 중에 얘가 밸류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픽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수혜주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지금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얘는 아직 악재 분석이 나온 것도 아니고 졸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 SDS를 또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평가다, 숨겨진 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빠지고 있죠. 자, 7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2일 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준가를 186,000원으로 잡을 수 있겠고요. 이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혔네요. 자, 최고가가 조금 올랐다가 또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1.07%가 최고가고 현재가가 마이너스 1.89%입니다. 얘는 제가 지금 분석을 한 지 며칠 안 됐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눈독이 가는 종목이 맞아요. 그래서 저평가가 낮고 숨겨진 보석이 맞습니다. 이제 최근 영상이다 보니까 관련 인사이트는 다시 한번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강주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대제철이 좀 댓글에 좀 많이 보여요. 이게 특징이 있어. 오르면 별로 이야기를 안 해. 오른 종목은 그냥 먹어서 내가 잘했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빠지면 이제 댓글에 나와요. 제가 지금 종목을 몇 개를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다뤘죠. 이 분석을 몇십 개를 다뤘죠. 몇십 개를 다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빠진 거를 겨우겨우 지금 몇 개 찾았죠. 지금 두 개, 세 개 이렇게 찾고 있는데 빠진 거는 또 그렇게 댓글에 현대제철 이런 이야기가 간간히 좀 들려옵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안 좋은 것만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유튜브가 주식 쪽이 조금 요렇게 제가 투명하게 오픈을 하는 게 조금 힘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제가 그걸로 멘탈이 또 무너질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변동성이 좀 심하죠. 그리고 높은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맞는데 그만큼 요게 센티멘트도 이제 좋고 업황도 좋고 사실 펀더멘탈 자체가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7월 6일날 말씀을 드렸고 7월 6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준가가 이제 54,100원으로 좀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마이너스 7.77% 요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굉장히 다른 종목보다 더 신경 써서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주 업황은 어떻냐? 인사이트 유지되고 있냐? 네, 여전히 철강주 업황 인사이트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얘가 지금 가장 많이 빠져있죠. 자, 그 다음에 고려아연입니다. 같은 영상에서 제가 탑픽을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저렇게 빠졌는데 하나는 또 요렇게나 올랐어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제가 이제 철강주 쪽에서도 인사이트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TC 재련 수수료라든가 아연 가격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요런 다양한 호재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하고 나서 얘가 7월 6일날 제가 43만 1,500원에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진행이 되고 나서 요렇게나 50만원 딱 찍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가 지금 다시 40만원 후반대로 해서 지금 최고가가 15.29%고 요게 지금 현재가가 14.71%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근데 요렇게 또 수익률이 높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얘도 한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텐션이 한번 올라서 얘도 이격이 이제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귀신같이 올랐지만 얘는 이제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졸업선언을 꽝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고려 아연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좀 길게 달려왔는데요. 자, 수호신 이제 분석했었던 거를 지금 유튜브를 하고 나서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를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지금 GS 리테일부터 한번 봐볼게요, 다시. 얘 같은 경우에 최고가가 다들 보이실 거고, 현재가가 보이실 겁니다. 이제 보이실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가가 얼마든 간에 이제 종결이 났죠. 그래서 얘는 악재 분석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얘도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얘도 지금 졸업이 됐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얘도 졸업이 됐어요. 워낙 많이 올랐죠. 자, DB손해보험도 이 정도 상승률로 계속 졸업이 됐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건질 종목이 없다 이거죠. 제가 이 영상에 의미를 하나를 더 두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른 건 오른 거고 악재 분석한 건 악재 분석한 거고,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조금 팁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요것도 졸업이죠. 금호건설도. 자, 바이오솔루션은 제가 요거는 놔뒀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앙백신도 제가 졸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 요 정도 수익률을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W게임즈도 제가 악재 분석을 마쳤죠. 그래서 요것도 끝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도 악재 분석을 마쳤죠. 자, 그 다음에 V1텍 요거는 요런데도 지금 요런데도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요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썬데이토즈도 자, 졸업이 됐죠. 현대엘리베이도 악재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도 졸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동아ST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 보여주면서 졸업이 됐고, 삼성화재도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졸업이 됐고, 메일유업도 얘도 악재 분석이 맞춰졌습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놔뒀죠.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고, 한국전력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넥신도 이제 반등을 충분히 누렸으니까 얘도 졸업을 이야기를 하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얘도 아직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삼성 SDS도 이따가 말씀드리고, 현대제철도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아연도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도 졸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들 추려서 말씀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쭉 보는데, 자, 이제 수호신이 수호신 저격할 만하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빠진 거 없고요. 당연히 영상 지운 거 없고, 제가 순차대로 지금까지 분석했었던 거 지금 결과를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 복귀하듯이 한번 보는 거죠. 과연 잘 했었나 잘 못했었나 요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저랑 같이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잘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면 좋겠다, 현명한 투자 방법을 숙지를 해 나가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저도 자아성찰할 겸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당연히 다들 현실 이제 그만해, 자랑은 그만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콕 집어서 드릴 수 있는 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건데 제가 지금 남겨둔 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읊어보면 바이오솔루션, V1텍, 넷마블, 한국전력, 현대해상, 삼성 SDS, 현대제철, 그리고 KG동부제철을 왜 넣냐면 최근에 제가 종목 분석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시도를 할 수 있나? 라고 해서 분석을 했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요것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현재가가 이래요. 이 중에서 4개는 굉장히 아직도 수익 구간인데 4개는 또 마침 하락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8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커멘트를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제가 다시 나왔어요. 이번 영상 굉장히 좀 길게 나왔는데 요거 너무 이렇게 좀 중요하죠.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짚어보는 건 꼭 필요해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바이오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몇 퍼센트 구간이었나요? 얘는 지금 7.13% 정도 구간이니까 사실 아직도 기준가 대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얘는 접근을 못하냐? 아니요. 솔직히 지금 구간에
구간에서 좀 접근하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정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얘는 다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 미보유자 분들에 한해서 얘는 제가 초기에 뭔가 이제 본인이 계획했던 그런 비중보다는 조금 더 덜 들어가야겠죠. 조금 올라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는 조금 이 정도 구간에 이 정도 흐름이라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보고 현명한 투자 판단을 위해서 좋은 이런 인사이트들이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과거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이제 V1텍 있었죠. V1텍은 얘도 지금 4% 정도 올라있단 말이에요. 기준가 대비 4.78% 정도 올라있는데 이때 대비 지금 더 올라있잖아요. 근데 얘는 접근을 할 수 있냐 없냐? 얘도 최근에 좀 떴긴 했는데 조금 기준가 근처로 오면 얘도 좀 잡아볼만 하지 않나? 얘도 아직 초입 구간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비중을 잘 판단을 해 나가시면서 리밸런싱 염두를 하셔서 요것도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얘도 초기 인사이트 대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아직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주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얘도 좀 솔직히 많이 떠있죠. 8.36%나 떠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쉽게 잡는 게 조금 꺼려질 수 있긴 한데, 얘도 비중을 좀 줄여서 잡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눌렸을 때 흐름을 조금 탈 수 있을 때 좀 유리할 때 잡으면 좀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게임 섹터가 워낙 좋은데 투자를 워낙 잘 해놨고, 얘네가 정말 다른 회사 대비 NC소프트나 뭐 펄어비스나 이런 타 게임사 대비 인건비 이슈가 절반입니다. 이게 말이 절반이지 사실 회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다. 개발자의 인건비에 관한 그런 휴먼 리스크를 엄청나게 잘 감당을 하고 있는 굉장히 몇 안 되는, 아니지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회사다. 그래서 여전히 탑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여전히 좋게 봐서 전략을 잘 짠다면 좀 가격이 많이 올라있긴 하지만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최근에 가격이 기준가 대비 다시 떠있죠. 근데 얘도 여전히 인사이트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 인사이트 대비 지금 악재가 이미 하나가 더 나왔죠. 하나가 더 나왔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본전 근처에서 약간 상단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으면 안 흔들릴 수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제가 참 아쉬운 게 이게 아쉬워요. 말하면 쌀 때 사야 되잖아, 주식은. 근데 꼭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비쌀 때 사요. 이건 이해가 안 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꼭 이렇게 비쌀 때 사요. 꼭 이것도 말하고 나서 오르면 비쌀 때 삽니다. 그래서 빠지면 손절하고 이거의 반복이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인사이트가 코어가 없어서 그래요. 코어가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도 할 수 있고, 올랐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올랐을 때도 쉽게 안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코어를 챙겨 가세요. 절대 귀동량으로 종목 사지 마시고요. 본인이 꼭 분석을 하세요. 아니면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차트 보고 수급 보고 요렇게 접근하시면 반드시 계좌는 깨질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꼭 코어를 가지고 접근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잔소리는 그만하고 한국전력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냐, 요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올라와 있긴 한데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비중과 리밸런싱 전략을 잘 짜신다면 엄청나게 좋은 한방의 주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현대해상, 얘는 지금 마이너스 2.17% 구간이에요. 지금 빠져있죠. 얘는 한참 남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DB손해보험도 그렇고 삼성화재도 그렇고 현대해상도 그렇고 요쪽에 금리라는 이제 금융 쪽 이쪽 관련돼서 인사이트를 적용을 하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 거예요. 기준가 대비 마침 하락에 있기 때문에 얘도 제가 좋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S인데, 삼성 SDS도 최근에 제가 이제 오늘 생방송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생방송 때 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오랜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네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삼성 SDS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얘도 전략을 여전히 잘 짠다고 한다면 초기 인사이트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주식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쟤도 얘가 언제 돌리나 좀 이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런저런 수급 동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좀 세밀한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가 이하에서 여전히 접근 가능한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이 나왔죠. 네, 100%, 50% 뭐 이렇게 숱하게 간 종목들 사이에서 현대제철이 최근에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얘도 기준가 대비 얘는 마이너스 7.77% 구간입니다. 얘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얘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설광주 업황은 제가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기준가 대비 하락을 했으니까 조금 상황을 지켜보다가 돌리는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리밸런싱을 계속 적용을 시키다 보면 얘도 지금 확실히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아직 덜 올라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요것도 전략을 잘 진행을 해 나가시다 보면 리밸런싱 관점에서 잘 접근을 해 나가시면 요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는 돌리는 걸 좀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랑 지금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죠. 제가 KG동부제철을 최근에 종목 분석이 오고 나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블록딜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블록딜 이슈 이후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좀 돌리나 싶더니 다시 지금 빠져있죠. 근데 얘도 철강주 업황이 포스코 현대제철 위주로 조금 돌릴 때 얘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다가 현대제철이랑 같은 인사이트로 접근을 하시면 얘도 우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남아있는 종목 8개에 관한 분석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식할 때 정말 중요한 딱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간적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기간적으로 내가 언제 주식이 오르고 시장이 오르고 언제 주식이 빠지고 이거를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반드시 실패하실 거예요. 단타를 치시면 반드시 무너지실 겁니다. 반대로 기간 타이밍에 대한 예단을 하지 않고 내가 대비를 해 나간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기간에 대한 타이밍을 내가 맞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요걸 꼭 주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비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격이에요. 내가 어떤 가격 이하로 주식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면 이것도 반드시 실패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가격 이하로도 빠질 수 있고 이상으로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것도 요것도 예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을 전부 다 싣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항상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새겨 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요거를 잘 못 지킨다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해보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얘는 왜 항상 시장이 빠져도 수익률이 이렇게 버텨주고 유지가 되고 좋냐. 얘는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죠. 시장 많이 빠졌는데도 요거 보이시나요? 또 신고가입니다. 저랑 이제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증인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죠. 얘도 지금 다시 신고가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재수없어. 왜 쟤만 수익이 계속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2가지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타이밍, 요거 기간적인 거를 예단을 하지 않고 가격에 대한 거, 비중에 관한 이런 예단을 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잘 시장을 거슬러서도 올라가고 시장에 오를 때도 오르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또 마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삼성증권에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문사 서비스를 지금 협업을 맺고 지금 서비스를 오픈을 한지 거의 지금 한 몇 주가 지났죠. 지금 좀 뭐 한 달 조금 안 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딱 100명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침 계약 고객이 81명이니까 19분까지는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대로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좋기 때문에 무료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그냥 뭐 이게 뭐 기간이 지나고 뭐 이게 아니라 평생 무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무료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9분까지는 앞으로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기회가 되신다고 하신다면 요것도 한번 같이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저렇게 주식을 하니까 항상 시장이 빠져도 오르고 시장이 올라도 오르고 저렇게 항상 오르기만 하는구나 라고 같이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더 좋은 삶의 흐름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동안 다 이렇게 말했었던 종목을 다 수습하고 빠짐없이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에서 가장 또 오기야 금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에 요렇게 투명하고 요렇게 친절한 유튜버가 또 주식 유튜버가 또 어디 그만해.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좋은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약속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 다음에 뵐게요.